영상 속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주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다는 점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고, 대지와 신축 주택까지 모두 엄청나게 저렴한 수준으로 취득이 가능하니 여러분께선 골치 아플 일 없이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만 잘 보시고 오늘 물건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물건의 경우 자그마한 규모의 마을 속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론 혐오시설 없이 무척이나 맑고 깨끗한 주변 환경을 보여주며 마을 앞으로 곧게 뻗은 왕복 2차선의 도로를 통해 진입하니 마을 속으로 이동 또한 무척이나 편리한 상태가 되며 주변으로 보이는 임야와 전반적인 환경 자체도 나쁘지 않아 그리 높지 않은 금액대로 저렴히 거주할 만한 세컨하우스라 보시면 됩니다. 왕복 2차선의 도로변에서 오늘의 집 앞까지 대략 700m 정도를 들어오시면 되고, 들어오시는 도로도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로 지정되어 있음은 물론이며 예쁘게 잘 관리되는 가로수길을 통해 진입하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 속으로 보이는 도로폭도 기본적으로 4m 폭을 유지하니 맞은편에서 차량이 온다 하더라도 교차 통행은 충분히 가능하며 도로의 포장 상태도 너무나 좋은 편이라 실제 이동하시는 데에 있어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걸어서 700m 정도는 들어오셔야 하기에 자차가 없으시다면 다소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포장된 마을길을 통해 들어오시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택이 보입니다. 바로 앞으로 주차도 가능한 상태에 현재 집엔 아무도 살지 않는 상태니 주택 외부는 조금 편하게 둘러보셔도 좋아 보입니다. 현장으로 조금 더 가까이 와서 살펴보니 주택의 상태가 너무나 좋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죠? 오늘의 주택은 무려 2020년 7월 15일에 건축된 신축주택이며 무엇 하나 빠지는 내용 없이 전부 갖추고 있고 대지와 주택 그리고 다용도실까지 빠짐없는 내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택 외벽의 경우 징크 판넬을 사용해 전체적으로 마감되어 있고 외부에 놓여진 화분과 우편물의 상태를 봐선 현재 관리되지 않은 지 시간이 조금 지난 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마을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과 대화를 했을 때에도 주택의 소유자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계신 상황이었으며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전혀 듣지 못해 처음 들어봤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각 물건의 대지 면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85제곱미터 56평이고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의 면적이 그리 큰 편은 아니라는 점이 다소 아쉽게 작용할 순 있지만 자그마한 규모 덕분에 저렴한 금액으로 취득 가능하다는 점은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하며 대지 경계를 따라 석축으로 마감되어 있어 전면부 대지 경계면 확인은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물건지로 국유지 정식도로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도 없으며 차량 주차 또한 편하게 가능하기에 자차를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주차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의 면적은 74.7제곱미터 22.5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69.6제곱미터 21평입니다. 현재 주택은 농가주택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택의 규모가 농가주택 규제 안에 포함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예상되지 않고요.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 승인날은 2020년 7월 15일입니다. 주택의 외벽은 아연도금 샌드위치 판넬, 즉 징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벽은 편백나무판 붙임과 타일 붙임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창호의 경우 복층유리 이중창호 샤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층유리는 최근에 시공되는 작업들에 모두 포함되고 있으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 공기층이 있어 단열과 방음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주택의 측면을 살펴보면 3m 폭의 현황상 도로가 붙어 있으며 이 도로의 경우 사용하실 일은 거의 없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측면 공간으로 상수도 시설과 수도 계량기 등이 위치하고 있고 토목 공사가 진행은 됐지만 아직 무엇인가 완성되진 않은 느낌도 전해주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주택과 아래편으로 석축을 이용한 경계면 표시가 잘 되어 있으니 현장에 직접 방문해 보신다면 대략적인 경계면 확인은 무척이나 쉬운 편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 내부로는 아무도 살지 않는 상태가 되며 과거엔 임차인분께서 전입되어 있으신 상태였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짜보다 전입일이 늦어 별다른 대항력을 갖추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점은 보증금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였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최우선 변제를 통해 최대 1,700만 원 정도를 배당받아갈 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주택의 반대편 측면으로 오시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계집과 커다란 대야가 보이고 있습니다. 측면의 상태도 무엇 하나 입댈 곳 없이 좋은 상태에 집 앞으론 과수원이 넓게 펼쳐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막는 건물이 없어 채광량도 좋은 편에 답답한 느낌도 전해주지 않는 듯 합니다. 주택의 난방은 현재 유류 온수 보일러를 사용 중이고 취사는 LPG를 사용 중입니다. 주택 뒤편으로 조금 더 들어오시면 판넬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뤄진 다용도실 공간이 위치하고 있고 다용도실의 면적은 1.5평으로 그리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기 인입 작업과 더불어 실제 거주하시는 데에 있어 필요한 모든 작업들은 완료가 되어 있으며 대지 면적이 작다는 점은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렴한 금액대로 대지와 신축주택을 모두 취득하신다면 아무런 걱정 없이 거주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대지 경계면 옆으로 파헤쳐진 면적들은 어떤 일로 인해 파헤쳐진지 모르겠지만 대략 파헤쳐진 공간까지 경계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바로 옆으론 국유지 정식도로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이제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대지 경계면을 확인하고 주변 환경과 매각 물건의 상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의 대지 경계면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185제곱미터 55.9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의 면적이 그리 넓은 편은 아니라 사용하시는 데에 있어 다소 아쉬운 느낌을 전해줄 순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토지가액 자체가 높은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으로 다른 토지를 취득하시는 방법도 좋아 보이며 추가적으로 텃밭을 취득하신 뒤 사용하신다면 주말용 세컨하우스에 저렴하게 취득한 축구장 수준의 넓은 텃밭 또한 여러분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물건에 더욱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죠? 대지 경계 앞으로 현황상 도로를 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상 표시되는 도로는 지금 노란색으로 표기해드리는 면적만큼이 되고 바로 앞으로 위치한 현황상 도로들은 지금 표시되는 국유지 국어와 개인사유지 그리고 잡종지들도 이루어져 있고 현황상 마을분들 모두가 사용하시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막거나 분쟁을 예상시키는 행동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현장을 돌아보며 마을분들과 대화해본 결과 이 주택이 누구 소유인지 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으며 마을 발전기금 등에 대해서도 전혀 아시는 바가 없었고 마을 내부로 외지인분들도 들어오셔서 조용하게 텃밭을 가꾸며 생활하고 계신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렴하다 해서 나쁜 물건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다시 대지 경계로 돌아와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시외 건물과 주택이 모두 매각에 포함되어 있으며 무엇 하나 빠지는 내용 없이 전부를 취득하니 걱정하실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주택의 면적은 69.6제곱미터 21평이고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뤄진 농가주택입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날은 2020년 7월 15일로 신축된 지 이제 3년 정도 지난 주택이고 이중창 샤시와 더불어 징크 판넬을 이용한 외부까지 무엇 하나 빠지는 내용이 없어 조용하게 거주 가능한 세컨하우스로 적합한 듯 합니다. 그리고 주택 바로 뒤편으로 위치한 제시외 건물의 경우 판넬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뤄진 다용도실 공간이고 면적은 5.1제곱미터로 1.5평입니다. 그러니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74.7제곱미터 22.5평이고 현황상 모두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이니 면적을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동향을 바라보게 건축된 상태가 되며 바로 앞으로 과수원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채광량 자체는 부족함이 없어 실제 거주 환경에서 부족함을 보여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전라남도 고흥군 점안면 성길이 소재에 위치하고 있고 조그마한 시골 마을 속 중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조그마한 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변으로 생활 편의 시설과의 접근성이 멀다는 점은 조금 아쉽게 다가오지만 주변으로 위치한 바닷가까지 자차 기준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자차 기준 8분 정도면 생활 편의 시설 이용 또한 가능하니 실제 거주 환경에 있어 자차만 보유하고 계신다면 큰 불편함은 예상되지 않고
택배 배송 또한 무난하게 가능하니 인터넷 쇼핑을 하시더라도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라남도 고흥군은 두 개의 심장으로 유명했던 박지성 선수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니 꼭 한 번쯤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 설명드리고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내용까지 전부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고흥, 장흥, 보성, 순천, 여수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 물건지에서 고흥군청까진 자차 기준 25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고 다른 지역군에서 찾아오시기에 그리 편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좋지 않고 지방도와 국도를 통해 이동하셔야 한다는 아쉬운 점이 있으니 뒤편에서 설명드릴 상세한 물건지의 주소를 확인하시고 입찰까지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물건지에서 남서측 방향으론 고흥군청이 위치하고 있고 바로 아래편으론 팔용산 자연휴양림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차 기준 10분만 이동하시면 확인 가능한 바닷가도 보이고 있으니 실제 거주하시는 환경에 있어서는 자연환경이 좋은 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을 내부로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아쉬운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생활편의 시설을 이용하시려면 자차 기준 8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는 저만 면사무소 방면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곳으로 가시면 할인마트와 음식점, 편의점과 주유소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대형 병원 등은 위치하고 있지 않아 고흥군청 방면으로 이동하신 뒤 이용해 주셔야 한다는 아쉬운 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지가 위치한 마을이고요. 마을 바로 앞으로 지나가는 왕복 2차선의 도로를 통해 들어오시다 마을길을 통해 접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표시되는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대략 700m 정도를 진입하셔야 하기에 대중교통 사정은 그리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배차 간격이 긴 편이라 시간을 맞춰 이용해 주셔야 하니 사실상 자차는 필수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행해본 주택이 보입니다. 현재 위성지도를 통해 확인해 본다면 바로 뒤편으로 위치한 창고 건물이 대지 경계면을 침범하는 상태가 되는데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본다면 침범받는 내용 없이 대지 경계 내에 건물이 정확히 안착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일은 없고 만약 침범하였더라도 너무 작은 면적을 침범하기에 사실상 지료 청구도 소용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원만한 생활을 위해 한 번쯤 넘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물건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4653 관련 물건 번호 2번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에 입찰하시려는 분들께선 꼭 관련 물건 번호 2번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물건의 소재지는 전라남도 고흥군 점안면 성길이 198번지고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8천만 원에 평가됐고 현재 신권 상태로 동일한 금액대로 진행 중이지만 유찰이 필요해 보이는 상태로 판단되고 상세한 금액을 설명드리자면 현재 1회차엔 30%, 이후엔 20%씩 낮아지는 저감률을 적용해 1회 유찰 시 5,600만 원, 2회 유찰 시 4,500만 원, 3회 유찰 시 3,60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시세를 살펴보니 거래된 내역이 많이 없었으며 토지의 경우 평당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되고 건축비는 별도로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의 집의 경우 토지 가액은 낮지만 주택 건축 비용이 많이 들어간 주택으로 보여지며 현재 평당 금액은 143만 원, 1회 유찰 시 평당 100만 원, 2회 유찰 시 평당 80만 원, 3회 유찰 시 평당 64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토지 및 건물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대지의 면적은 185제곱미터 56평이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74.7제곱미터 22.5평입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는 경량 철골조의 판넬지붕, 제시외 건물은 판넬조의 판넬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날은 2020년 7월 15일입니다. 등기와 건축물 대장까지 모두 등재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들은 없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보시면 무엇 하나 빠지는 내용 없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 토지 가액 자체는 높지 않지만 신축된 건물의 가치가 높아
이러한 금액으로 평가됐으며 대지의 면적이 작아 경쟁은 치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정요항표를 보시면 본거는 고흥군, 저만면 성길이 소재, 한산마을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촌주택과 농경지, 그리고 야산으로 형성된 순수농경지대이고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진입은 가능하며 농어촌 버스 정류장은 남서측 근거리 포장도로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여건은 다소 불편시되고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 주택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남측으로 마을 진입도로로 사용 중인 포장도로와 접하고 위생 및 급 배수 설비, 급탕 설비, 유류 온수 보일러를 이용한 난방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점유자는 만나지 못한 상태지만 배당 요구 신청까지 완료한 임차인이 표시되며 현재 소유자 겸 채무자도 이 주택에 전입되어 있으신 상태입니다. 말소 기준일보다 전입일이 늦어 별도 대항력은 없으며 소액 임차인으로 분류돼 다른 권리들보다 우선적으로 최우선 변제 1,7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남은 차액에 대해선 여러분께 인수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선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2020년 8월 19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매각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만 잘 파악하시고 입찰을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